7부 제3장 가정주부가 피로를 피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법. 지난 가을의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세상에서 가장 색다른 의학 수업을 듣기 위해 보스턴까지 날아갔다. 과연 의학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보스턴 진료소에서 매주 1회 열리는 그 수업을 다니고자 하는 환자들은 등록에 앞서 철저한 정기 검진을 통과해야만 수강 권한이 주어졌다. 사실 그 수업은 심리치료 과정이었다. 정식 명칭이 응용심리학이긴 했지만 말이다. 초기 회원이 제시한 명칭인 생각 컨트롤 클래스로 불릴 때도 있었다. 수업의 주목적은 걱정으로 인해 병을 얻은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대다수 환자는 감정적 문제를 겪는 가정주부들이었다.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수업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930년 한때 윌리엄 오슬러 경의 학생이었던 조셉 H. 프렛 박사는 어느 날 보스턴 진료소를 찾는 많은 환자들에게 육체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온갖 병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 한 여성은 두 손에 관절염이 생겨 전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다른 환자는 심한 위암의 증상을 겪었다. 그 외에도 요통, 두통, 만성 피로를 비롯한 애매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도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자세히 검진을 해보면 이 여성들의 몸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나왔다. 과거의 의사들은 이런 증상들을 두고 마음의 문제로 인한 상상의 병이라고 치부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프렛 박사는 환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모두 잊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사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자신의 지병을 잊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일이었다면 다들 알아서 해결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의학적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강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강좌를 진행한 18년 동안 강좌를 들은 수천 명의 환자가 치유된 것이었다. 일부 환자는 마치 교회 예배에 참석하듯 꾸준히 강좌에 참석했다. 내 동료는 9년 넘게 그 수업을 들으며 결석한 적이 거의 없다는 여성을 만났다고 했다. 처음 진료소를 찾았을 때 그녀는 신장과 심장에 병이 생겼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걱정과 긴장에 사로잡힌 나머지 시력을 잃었을 때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지금의 그녀는 자신감과 생기, 건강을 되찾았으며 40대의 외모로 무릎 위에는 잠든 손주를 앉혀놓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족 문제로 지나치게 걱정했어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나는 이 강좌를 통해 걱정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걱정을 멈추는 법을 배웠고 내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워졌답니다. 이 강좌의 담당 의사인 힐퍼딩 박사는 걱정을 더는 최고의 방법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곳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자신들이 가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걱정을 곱씹고 마음에 담아두면 엄청난 신경성 긴장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와 걱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동료는 한 여성이 자신이 가진 걱정을 털어놓으며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을 목격하였다. 그녀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시작할 당시 그녀는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러다 차츰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그녀는 진정되기 시작했다. 면담이 끝날 무렵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차올라 있었다. 문제가 해결돼서일까? 아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변화를 일으킨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얻은 약간의 조언과 약간의 인간적인 동정이었다. 사실 말 속에는 굉장한 치유의 힘이 숨겨져 있다. 정신분석은 말의 치유력에 기인하기도 한다. 프로이트 이후 정신분석가들은 환자들이 내면의 불안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째서일까? 속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나은 관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실 완벽한 답은 없다. 하지만 속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 감정적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를 털어놓을 사람을 찾아보면 어떨까? 당연히 눈앞에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징징거리며 투덜대며 성가시게 굴라는 말은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 약속을 정하자. 그 대상은 가족, 의사, 변호사, 목사나 신부든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말해보자.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를 들어주고 충고를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와는 다른 시각을 가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조언을 해줄 수 없다면 그냥 내가 떠드는 동안 그곳에 앉아 들어주기만 해도 사실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생명구조연맹이라는 단체를 소개하고 싶다. 보스턴 진료소와는 관련이 없는 단체이다. 생명구조연맹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연맹 중 한 곳이다. 원래는 자살자 구조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불행한 사람이나 감정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상담을 지원하며 그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나는 상담을 위해 생명구조연맹을 찾는 사람들을 면담하는 로나 B. 보넬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이 책의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온다면 기쁘게 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만일 뉴욕시 5번가 505번지의 생명구조연맹에 편지를 보낸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것이다. 다만 직접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더 권유하고 싶다. 아마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이 연맹에 연락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보스턴 진료소 강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치료법이다. 그리고 여기 같은 강좌에서 얻은 가정주부들을 위한 특별한 팁들이 있다. 모두 집안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1. 영감을 위한 공책 또는 스크랩북을 만들어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나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모든 시, 짧은 기도문, 인용구를 한데 모으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는 어느 우중충한 오후 그 안에서 우울한 기분을 떨쳐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진료소의 많은 환자들은 수년 동안 영감의 책을 만들어 왔다. 그들은 이 책이 격려의 책이라고 말한다. 2. 다른 이들의 단점을 지나치게 곱씹지 마라. 당신의 배우자에게 결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성자였다면 당신과 결혼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 아닌가? 남편을 꾸짖고 잔소리를 퍼붓느라 헬스케진 한 여성은 당신의 남편이 죽는다면? 이라는 질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남편이 가진 모든 장점을 되짚어 보았다고 한다. 그렇게 보니 장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당신이 인색한 폭군과 결혼했다고 생각된다면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어쩌면 그의 장점을 되짚는 동안 다시 사랑이 싹틀지도 모를 일이다. 3.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같은 골목에 사는 사람들과 친절하고 건강한 관심을 표하라. 한 여성은 자신의 폐쇄적인 성향으로 인해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한다며 괴로워했다. 그녀에게는 마주치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지어보라는 처방이 내려졌다. 그녀는 전차에서 만난 사람들의 배경과 환경을 지어내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이었다. 지금의 그녀는 어디서나 쉽게 사람들에게 말을 걸 수 있는 행복하고 밝고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된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났다. 4.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의 일을 계획하라. 강좌에서는 많은 가정주부들이 끝나지 않는 집안일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이 밝혀졌다. 집안일에는 끝이 없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다. 이런 종류의 조급함과 걱정에는 매일 밤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라는 처방이 내려졌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몸을 덜 고단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할 시간과 스스로를 돌볼 시간도 얻게 되었다. 5. 마지막으로 긴장과 피로를 피하라. 이완하라. 긴장과 피로만큼 사람을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것도 없다. 긴장과 피로는 외모를 망치고 사람을 시들어 보이게 만든다. 내 동료는 보스턴 생각 컨트롤 클래스에서 진료소장인 폴 E. 존슨 교수의 지도에 따라 다른 환자들과 함께 10분간 몸을 이완하는 훈련에 참여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 뻔했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의 수업에서 다루어진 주된 내용들은 우리가 앞 장에서 다룬 이완의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왜 신체 이완과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을까? 진료소와 의료진들은 모두 그 답을 알고 있다. 걱정을 떨치기 위해서는 이완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주부에게는 휴식이 너무도 필요하다. 집에서 일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면 바닥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푹신한 매트릭스가 깔린 침대가 아닌 저항력이 강한 딱딱한 바닥일수록 이완하기가 더 쉽고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훈련이 있다. 일주일 동안 다음 훈련을 따라 한 뒤
외모와 성격에 일어나는 변화를 확인하라. 1. 피로를 느낄 때마다 바닥에 누워라. 팔다리를 최대한으로 펴라. 원한다면 굴러다니는 것도 좋다. 하루에 2번 반복하라. 2. 눈을 감아라. 존슨 교수가 추천한 대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머리 위 태양은 빛나고 푸른 하늘이 반짝이고 있어. 자연은 평화롭고 세상은 그 아래 놓여 있지. 자연의 아이인 나는 우주와 조화를 이루네. 또는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다. 3. 오븐 속에서 뭔가가 구워지고 있거나 시간이 없어 자리에 누울 수 없다면 의자에 앉아서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단하고 허리를 받쳐주는 의자일수록 이완에 도움이 된다. 이집트 석상처럼 허리를 곧게 세우고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휴식을 취하라. 4. 자, 발끝에 힘을 주었다가 다시 힘을 풀어라. 이번에는 다리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다시 풀어라. 그렇게 몸의 모든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하라. 마지막으로 목의 이완을 위해 고개를 돌려라. 머리를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다루었듯 근육에게 이렇게 주문을 걸어라. 놓자 놓자. 5.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신경을 가라앉혀라. 숨을 깊이 쉬어야 한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다. 규칙적인 호흡이야말로 긴장을 완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6. 얼굴이 구겨져 있다면 편안하게 하라. 미간과 입가에 쌓인 긴장을 놓아주어라. 하루에 2번 이 훈련을 한다면 마사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주름 없이 매끈한 얼굴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